내년은 영화아리랑 개봉 100주년, 본조아리랑 탄생 100년이 되거든요. 예. 근데 나훈규라는 사람은 대단히 천재성 있는 사람입니다. 나훈규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항일적인 의식을 갖고 영화아리랑을 영상화했고 민요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 뉴미디어로 탄생시킨 일본 인물이거든요. 과연 이 나훈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리랑이 왜 남북 공이 민족영화 1호라고 하는가, 예. 이것도 관심이 되는 것이고. 내년이 이제 그 100주년인데 영화 아리랑 개봉. 네. 그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들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 영화가 성공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랑을 슬픈 노래라고 남들이 얘기하지만 대단히 남성적이다. 우리는 힘차게 아리랑 고개를 향해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어록비로 세우자. 그다음에 이제 단성사에서 개봉이 됐기 때문에 단성사 앞에 작은 이곳에서 10월 1일 날 개봉된 것이다라는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국악 쪽에서는 10년 전에 학술 논문에 무슨 아리랑 종류를 99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세계에 단일한 노래가 이렇게 종류와 사설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그래서 유네스코의 아리랑 기록유산으로 앞으로 추진하자. 예. 이런 작업들을 내년에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돼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서 본조 아리랑을 이제 쭉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리랑 하면 또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정선 아리랑. 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부권에서 아리랑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선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문헌상으로 예. 그 지역 사람들이 전설이나 이런 기록을 대면서 우리 아리랑의 역사는 언제다라고 예. 하는 곳이 지역으로는 정선입니다. 아, 정선의 고려 초에 예. 개성에서 이성계에 몰려서 온 7선비, 예. 그러니까 정선 전씨의 시조인 전자 오자 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 이분과 함께 6사람이 정선에 와서 숨어 살았다. 음. 이분들이 고려 왕조를 애석하게 생각하는 한시를 지어 불렀는데, 정선 사람들이 그 한시를 가사화해서 부르는 게 정선 아리랑의 첫 번째 기록이다. 아. 조선 초, 고려 말로 보는 예. 분들이 연말 많습니다. 선초군요. 예. 예.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아리랑 중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이죠. 그래서 정선 분들은 아리랑을 불러주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아리랑 몰라. 우리는 아라리라고 해. 아. 그리고 어떤 거 불러주십시오 하면 아라리는 순서도 없어. 그냥 아무 때나 부르면 되는 거야. 논리도 없고 순서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정선 아리랑은 지금 한 900수 정도가 되거든요. 노래 가사가. 그렇군요. 그걸로 봐서는 정선 아리랑의 가장 오래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 오래된 증거 중에 하나가 정선 버전이 있고 LG 버전이 있습니다. 아, 같은 그래요? 정선 아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이 경기제의 애부 버전입니다. 아, 그것을 그래요? 쉽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예수 선생님이 이 서울제 정선 아리랑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세계 맹공맹가 부부야 부부가 눈물이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
정선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지 않은 거네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노은기를 대고 얘기하면은 할머니 다르고 할아버지 다르고 예, 할아버지가 예 여보 그렇게 부르면 아니요 이러고 또 참견하는데 다른 분 물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다양성입니다. 예, 누가 불러도 같은 겁니다. 예.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노래하고 아리랑을 딱 그 국가로 선택하는 걸 했더니 아리랑이 더 높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보편성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언어 중에 한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수십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하나, 또 많다, 중심이다, 뭐 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표적인 뜻이 부정이거든요. 아니 불자에다 정해질 정자, 정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변용성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리랑이 그 우리의 한이라는 한 글자를 다 드러내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음, 예, 그러니까 한옥, 한복, 한식, 예, 그다음에 국악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게 한음입니다. 예, 그것도 그 트렌드를 맞춰서 세계화하자. 그 한음의 주인공은 아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선 아리랑이 어떤 틀에 갇히지 않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시작됐다는 그 말씀을 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아리랑이 어디서부터 연원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청동기 말기쯤에는 하나의 노래로 우리 한반도 중부 예, 한강 금강 유역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음, 그 이후로 수많은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80년대에 찾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과정에서는 뭐 정선 같은 경우는 고려 말 조선 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또 특별히 우리가 애국 자료에서 찾아보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 그 도공과 와공 뭐 석공 이런 분들이 그 포로로 일본으로 많이 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구마모토 성을 완성하고 나서 예, 이제 내몰려는 것이죠. 뭐 성 쌓고 기와다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예, 그러나 이제 도자기 기술자들은 이제 도공으로 명맥을 유지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뭐 밀려서 이제 구마모토 이츠키 지역까지도 몰려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츠키라는 마을에 일부 조선인들이 살면서 딸을 낳으면은 먹고 사는 방법으로 그 일본 집에 아이 보는 예, 아이를 이렇게 가서 살았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츠키 고무리우다라고 하는 자장가가 있었는데 예, 조선 여인이 일본 아이를 재우면서 이제 가사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이죠. 예, 그 기록이 이제 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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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이런 후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사 중간에 간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 말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조센징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조선이라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조선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 아리랑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고려 말, 조선 초, 임진왜란, 그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민족 종교에서 1700년 전으로 불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병들의 노래,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아리랑이라는 말이 참 그 신비로운 느낌도 드는데 그 단어 자체가 예. 그 아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청산별고에서는 얄리 얄라성, 예, 그러니까 이음 삼인데 음보수는 같거든요. 얄리 하나 얄라성. 예, 이게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하는 삼음보하고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응 발음이 적어도 고려 시대 때도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응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강수월에도 이응이 들어가고 쾌지나 칭칭에도 이응 발음이 들어가고 예.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공동체 노래에서는 이응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응 발음은 흥겨운 거를 흥을 고취시킨다거나 또는 진취적이거나 이럴 때 이응 발음을 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아리랑도 어떻든 그렇게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이응 발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정선에서는 아라리, 예. 그 민족 종교에서도 아라리, 이때는 이응 발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라리라고 하는 말이 노래로서 이응 발음이 들어간 것은 적어도 경복궁 중수 1850년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이 경복궁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예. 사실은 겨울에 5시면 어두운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메꾸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노래를 가지고 콩콜 대회를 하거나 뭐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에 그 합창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응 발음이 공동체 노래를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응 발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충북 중원에서는 아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1911년부터 12년에 총독부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아라롱, 아라롱, 아라성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랑 이전 단계에서는 렁, 롱, 형 이렇게 불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가 아리랑인데 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1896년 처음 그 곡조를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리랑에 대해서 아라렁이라고 하면서 예. 아라렁에 대해서 나만큼 많이 조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조사한 거로는 약 70종의 그 사설, 예. 절수가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아라사가 우리 군에 예. 침범해 오거나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마도 아라사를 경계해라 아. 라는 말로 이 말이 아랄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 아라렁 이전에 아라사를 경계하라는 말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고 나는 들어서 기록한다. 아, 헐버트는. 예, 1896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헐버트는 아라렁이라는 말로 제목을 썼는데 예. 나머지는 다른 말로도 쓰이고 있다. 예. 아라사라고 해서 이응 발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헐버트 기록은 경복궁 중수의 15년 전후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리랑이 이응 발음이 불려졌다. 그래서 총독부가 기록한 10년대 초기에는 아리랑보다는 예. 렁, 롱, 형, 예. 아라성, 아라롱, 아라렁 이렇게 불려지는 게 더 많다. 근데 아까도 그 김일부 기록의 오음에 예. 음을 뺀 아, 어이우에는 예. 아이, 어이우가 다 렁, 롱 이게 다 같이 공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불려졌던 것들이 경복궁 중수에서 렁, 롱, 렁, 형으로 형성이 됐다가 그 이후에 1920년대, 1910년대를 거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진도 아리랑을 보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하면서 아라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아리랑 같은 경우는 아리 당다쿵, 쓰리 당다쿵, 아라리가 낫네 이렇게 나오고 예. 아리라고 하는 말 전에 아라리라고 하는 삼음 이전에 쓰였고
아라리로 갔고 아라리에서 다양한 이응음이 플러스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아리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리랑으로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천야록 기록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삼음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황현의 매천야록에. 거기서부터 1910년대 사이에 랑, 렁, 랑 중에 랑이 가장 끄트머리까지 사람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1910년 중반부터는 아리랑으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결국 아리랑이라는 삼음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리을, 이응, 아이 이 예. 사음의 결정체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이제 지역별로 아리랑이 또 대단히 많은 어떤 노래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지역별로 드러나는 그런 아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1911년, 12년 총독부가 조사한 전국 분포로 아리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경복궁 중수 때 서울에 올라왔던 부역군들이 1년 정도의 부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내가 서울에서 이런 아리랑을 들었다, 이런 노래를 들었다라고 전파했건 예. 또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건 이게 11년, 12년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그 시기에는 나름대로의 전국적인 아리랑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약 25년에서 30년 동안 우리 전통을 억누르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우리 지역의 아리랑이다 나타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선, 밀양, 진도, 공주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45년에서부터 60년 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 70년대에 와서 전국적인 민요경창대회, 국악경창대회가 나오면서 예. 우리 지역도 아리랑이 있어 이러면서 나타나오는 것들이 이제 공주 아리랑, 영천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더 많이 드러나게 된 예, 거예요. 그때 이제 대구 아리랑도 나타나고 부산 아리랑도 나타나는데 예. 이제 그때 바로 음반이 확인이 되죠. 일제 시대 때 음반이 난 것. 일제 시대 때 나온 음반에는 대구 아리랑 이게 37년, 34년에 진도 아리랑, 문경 세제가 32년 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렇게 음반이 지역 아리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대가 누르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는 부산 아리랑, 대구 아리랑, 문경 세제 아리랑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아리랑이 부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어느 학자가 조사한 지역 아리랑은 중국, 사할린, 예. 미국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99종이나 된다. 아. 그중에 국내에 지명을 단 아리랑은 약 57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 팔도 아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또는 해방 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봐서는 예. 팔도에 골고루 아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는 육자배기조에 아리랑이 불려졌고 예. 경상도 쪽에서는 경상도 매나리조에 노래가 불려졌고 경기도 쪽에서는 경토리, 서도 쪽에서는 서도 소리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매나리,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서도 소리째로 불려지는 것. 그다음에 중국은 역시 이제 함경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함강도 쪽에 아리랑들이 그대로 불려졌고 예. 또 사할린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좀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예. 이분들은 30년대 중반까지 우라디보스톡에 있다가 간 분들이다 보니까 예. 북한 쪽에다와 그 함경도 쪽과 함께 불려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팔도 아리랑이라는 표현은 가 있는 곳마다 다 흩어졌다, 예. 흩어져서 불려진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80년대 말에 우리가 사할린을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을 통해서
사할린 사람들도 아리랑을 부른다. 예. 그래서 이제 사할린 아리랑을 2000년도에 와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본조 아리랑이었던 것이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은 사할린에 간 노동자들은 예.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동원이 돼서 간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노동력이 있는 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3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말 이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은 1926년에 나온 영화 아리랑이 유행하는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아,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노래를 다 알고 간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리랑에다가 자기들의 그 고난사, 슬픈 이야기를 다 담아서 부른 거죠. 예. 이 아리랑 고개를 언제 넘을 것인가 예. 라는 가사를 만들어서 부른 것이죠. 음. 그게 이제 사할린 아리랑인데, 그래서 이 팔도 아리랑은 곳곳에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반영을 했고 예. 지역적인 음악성을 반영을 했고, 그래서 한때는 잠복됐다가 다시 재현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아리랑들로 99종이 된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본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이 네. 대단히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13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긴 아리랑이라는 아리랑 타령이라는 걸 음반화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모든 아리랑을 일본이 발매를 했는데 예. 우리 아리랑을 예.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일본 기술에 의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판매만 한반도에 조선 반도에서 판매를 한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것이 장사가 될까 안 될까를 따져서 음반을 냈기 때문에 뭐 콜롬비아 레코라든가 이런 레코드사는 일본의 자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장사가 될 것 같다 하니까 진도 아리랑도 만들고 밀양 아리랑도 만들고 긴 아리랑도 만들고 자진 아리랑도 만들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드는 것은 일본, 자본도 일본, 사는 것만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우리 아리랑을 가지고. 예. 그러한 아주 기묘한 형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음. 그런 과정에 한반도를 시장으로 하지 않은 아리랑들이 만들어져 부른 것이죠. 아. 일본 스스로가. 그 일본 스스로가 만든 아리랑을 우리는 관심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예. 일본이 일본 시장에서 80년대까지 예. 60여 종이나 되는 아리랑을 만드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음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한금, 아리랑 처녀, 아리랑 야곡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2000년도 와서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예.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예. 우리 아리랑 연합회 전국 회원들이 매일 이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니 사도강산하고 아리랑하고 무슨 관계라서 일본 한국에 또는 사할린 동포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예. 유네스코 같이 갈 수 없다.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사도강산에 갔던 노동자들이 다 아리랑을 부른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사할린으로 갔고, 그러니까 사할린에 갔던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도강산 때 끌어갔어요. 다시 일본으로. 이게 두 번 재징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그 사도강산 마을 앞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단촌이었죠.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그 집단촌이 이름이 아리랑 마을이에요. 아. 그리고 아리랑 고개. 그것이 11군데나 있는 거예요. 예. 아리랑 고개와 아리랑 마을이. 예. 그래서 아리랑 비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지도에 없는 아리랑 고개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에는 아리랑촌, 아리랑 마을, 아리랑 비가 세워져 있고 아리랑 고개가 있다. 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참 그 역사적 아픔이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아리랑이 또 만들어져서 재탄생돼 가지고 불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참 역사의 예. 아이러니면서도 참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일본 친구들과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다리 앞에서 예. 그 윤동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지는 않았겠지만 친구들아 우리 조선의 노래가 아리랑이다. 우리 아리랑을 함께 부르자.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부른 게 마지막 모임의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임이 또 한국에를 윤동주 기념식을 할 때마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또 아리랑을 부르고 있고. 예. 그래서 가깝고도 먼 일본, 미국도 친한 일본의 예. 아리랑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시 아까 이제 그 본주 아리랑하고 또 정선 아리랑을 들었으니까 또 대표적인 아리랑 하면 또 진도 아리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에. 네. 그 진도 아리랑을 좀 한번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예. 언제 들어도 참 그 느낌이 오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도 아리랑은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뭐 오늘날 어떤 음악회나 무슨 행사를 하면은 예. 뒤풀이 합창은 이 진도 아리랑으로 끝납니다. 예. 예, 대개 그런 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육자배기조라고 그래서 이제 판소리 조가 되겠죠. 예. 육자배기라는 노래의 기본음이 남도 지역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자배기의 제목을 따서 육자배기 조라는 것은 이 남도 지역의 음악 기본이거든요. 예. 거기에 가장 들어맞는 게 육자배기와 진도 아리랑이 되죠. 예. 그런데 이 노래가 그 만들어지는 배경은 박종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금 연주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금 산조하면은 박종기째고 그 경성 방송에서 모든 음악을 그 연주했던 대금의 유명한 분인데 예. 이분이 이 대금을 부른 아리랑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34년에 일본에 반주를 하러 갔습니다. 그 유명한 김소희라는 여성 명창과 함께. 김소희하고 박종희 선생님 배에서 세상에 아리랑이 유명한데 내 고향 진도 아리랑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진도에는 산아지 타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산아지 타령 곡조에다가 후렴만 만들어서 부름새. 그래서 곡조를 부르고 김소희가 즉흥적으로 문경세제는 웬 고개인가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이게 당시 문경의 유명한 노래였고 일반인들이 다 아는 노래거든요. 예.
이렇게 부르자 해서 배에서 작창을 해서 그냥 즉흥 녹음을 온 것이 이 진도 아리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번에 요즘식으로 완샷에 만들어진 것이 이 진도 아리랑인데 예. 그 유명한 소리꾼과 유명한 대금 연주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 명곡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네. 이 노래를 참 불렀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참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몇 곡의 아리랑을 들어봤지만 이 아리랑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시대적 아픔을 반영하는 노래로서 재탄생되고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곡이 왕십리 아리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아리랑을 심사를 하면서 예, 이 한국인의 창조성이 반영되어 있다.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리랑들이 있으니 예, 그렇게 심사에서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 시기쯤에 이 마지막 막내 아리랑이 이 왕십리 아리랑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창작 아리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왕십리에 주로 사는데 예, 그래서 지역명을 대개는 군 단위로 예, 불러줬거든요. 예. 진도든 밀양이든 정선이든 다 군 단위거든요. 그러네. 근데 유일하게 구 단위의 명칭을 지명으로 써서 만들어진 아리랑이 이 왕십리 아리랑입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창작 아리랑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막내 아리랑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왕십리의 역사를 담은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막내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네. 계속 나눠볼까요? 예. 예. 서울의 왕십리 우리 사는 곳 대다리 완전한 운동산이에요. 사랑과 희망이 좀 어떻습니까, 이 노래는? 글쎄 막내답게 예, 부르기 쉽게 이렇게 창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중요한 것은 작시 원칙, 예. 삼음보에 두 줄시에 반드시 후렴이 들어간다. 누구나 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이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뭐 노래로서의 아리랑의 역사, 뭐 또 어원 뭐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아리랑 하면 앞부분에서도 물론 얘기가 조금씩 됐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민요 또는 뭐 노래, 소리 이런 어떤 의미로서만 국한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아리랑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표상이 되기도 했는데 아리랑의 문화 개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주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리랑 문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이 개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이 향유하고 생산해낸 장르에 아리랑이 반영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는 영화, 연극, 춤, 뭐 춤 같은 최승의 춤 같은 아리랑 춤은 유럽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요. 이미 30년대, 40년대에. 예. 그 이후에 뭐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뭐
드라마든 뭐 방송 드라마든 일반 창극이든 전 장르의 아리랑이 주제화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문화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노래다, 영화다, 연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서가 응축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인들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일부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아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세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면에서는 저는 뭐 아리랑을 단순하게 뭐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릇이고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민족의 정서의 상징 그리고 우리를 알려면은 한국이라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리랑이라는 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 정의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그 문화 개념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또 열어갈 또 개척해 나갈 그런 문화의 개념으로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 때 우리가 막 아리랑을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것만 응원을 하느냐, 저게 뭐냐, 예. 라고 하니까 앵커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 수잔 브링클양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가 2살 때 갔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아리랑을 배우고 가지 않은 아이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커서 17살, 8살 됐을 때 아리랑을 불렀을까? 예.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암암리에 주변에서 너는 한국인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서 아리랑을 듣고 알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아리랑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을 표상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 아리랑이 그런 어떤 그 근현대사 속에서 여러 나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우리 그 선조들이 이 아리랑을 함께 가지고 나가면서 디아스포라 아리랑이라는 어떤 주제에 그런 얘기도 하신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리랑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연유겠네요. 그렇죠. 예.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몰려와서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조국과 예. 교류할 것이고 조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알아달라라고 예. 하는 호소 또는 자긍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80년대에 이 아리랑 단체를 법인화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러면 이제까지 불려지는 모든 아리랑을 다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아리랑의 정신으로 하자. 그때 이제 우리가 확정해서 아리랑 3대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저항, 대동, 상생 이런 것이었거든요. 예. 긍정적인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추동력이 생긴다. 예. 그런데 함께 가자. 대동이다. 그리고 함께 살자. 상생이다. 그래서 저항, 대동, 상생을 아리랑의 3대 정신으로 우리가 80년대부터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통일의 문제인데 이 남북한의 어떤 그 이미 동질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의 중심에 아리랑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랑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또 민족 화합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중심에 우리 이사장님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남북한 단일팀의 단가가 됐는지 그 뒷얘기를 좀 해주세요. 88년부터 이제
단일팀이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 이제 단기는 한반도 파란색의 한반도로 한다. 예. 그리고 국호는 코리아로 한다. 예. 영어가 아닌 한글로 코리아로 한다. 근데 단가가 합의가 계속 어그러졌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안한 게 아리랑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단서가 1920년대 아리랑 예.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 당시 통일부나 이런 쪽의 공무원들 생각에는 이거는 김일성과 연관 짓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저한테 자문을 왔길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의 핵심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당신이 역사성과 통일성이라는 글을 갖고 와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해서 통과가 돼서 단일팀 단가로 90년에 합의가 됐고 예. 91년인가요? 일본 탁구 경기 때 예. 첫 단일팀으로 나갔을 때 예. 그 깨지 못했던 중국의 벽을 깨고 예. 남북 단일팀이 우승을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현정화 선수하고 그렇습니다. 예.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몇 번의 국제 경기에서 예. 입장식 때도 아리랑이 연주가 됐고 우승기가 올라갈 때도 그 아리랑을 연주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상징으로서 국가 내셔널 힘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죠. 예. 저로서는 그것이 개인적이기보다는 어떻든 큰 아리랑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고 예. 그것이 동기가 돼서 앞으로도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근데 유네스코가 이 아리랑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주목해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성, 이 남북한 간에 불려지는 다양성, 그리고 그 마지막 조항에 이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한 이것은 아리랑이 갖고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는 아리랑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당연히 단서가 돼야 되겠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2012년이죠.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아리랑이 이제 등재가 됐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2011년에 중국을 갔어요. 우리 연변에 가서 동포들을 만났더니 예. 빨리 가서 이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라. 왜냐하면 중국이 금년에 성급으로 아리랑을 중국에서 인정을 했다. 유네스코에 가려면은 자국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자국 무형문화재로. 근데 우리는 그때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방송에 인터뷰를 한 거죠. 중국은 이미 성급으로 지정을 했다. 이 지정은 아무래도 유네스코에 가는 전 단계일 것이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그동안 몰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당시 문화재청이었죠. 예.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죠. 그리고 그 2년 후에 북한도 등재를 했고. 예. 그러니까 아리랑은 중국이 자체 등재가 있고 예. 남북한 간에 유네스코 각각 등재.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 한국은 서정민요 아리랑으로 아. 이렇게 달리 갖고 1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129호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는 4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네요. 이게 3개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40에서 60개의 자체 아리랑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인접 국가로서 4개국은 아리랑으로서 어떤 문화의 동질성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면에서 예. 엄청난 행사와 예.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아리랑이 또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이제 2012년에 등재를 했는데 2014년에 북한에서도 이제 등재를 네. 한 거네요. 네. 그 뭐 뒷배경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이 한 10개 정도가 포함이 된 거죠. 아, 용강 아리랑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아리랑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들도 보존회를 지역에 갖고 있다. 아,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아주 힘차게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예. 남측에서 비워둔 것을 우리가 채워서 아, 완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들이 들어있다라는 것과 함께 예. 명칭을 또 조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애국인들이 이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리랑을 부른다라는 것을 재인식시켜주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예. 어찌됐든 북한에서는 남측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보완해서 완성시켰다. 이 말을 한 것은 대단히 국제성을 띈 것이고 예. 유네스코가 대단히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던 그런 아, 내용인 것이죠. 그런 네. 얘기가 있군요. 다행히 우리는 50여 종이라고 했고 예. 북한은 40여 종이라고 했고 이제 합쳐지면은 60여 종이 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리랑이 전 세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이제 추진하시는 게 세계 아리랑 로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리랑 연합회는 이제 주제가 그것이 본조 아리랑이 세계화됐으니까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리랑의 가치를 대입을 해서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했는데 예.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는 100주년 기념 사업회 차원으로 예. 앞으로 재단화를 만들자. 아리랑 문화 재단을 만들자. 음. 그 재단에서 할 것이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각 나라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의 거점을 갖게 하자. 그것은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리랑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4곳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런 아리랑 빌리지에 이제 아리랑 센터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국 참전용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일과 함께 우리가 그 현지민들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말하자면 한글을 가리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아리랑 재단에서 하자. 대표적으로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생존하는 곳을 먼저 거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일본, 중국, 미국 같은 데로 확대를 하자. 예.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현재 우리 한국문화원이 하는 일과 세종학단이 하는 일들을 예.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 그런 거점을 만들자. 이것이 아리랑 로드가 갖는 1차적인 목표고 2차는 재단화해서 앞으로 큰 우리 문화 사업을 하자. 예.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 한문화 브랜드, 예. 한옥, 한식, 한음 이게 이제 국악이죠. 한지 이런 그 한자가 들어가는 우리 고유의 트렌드를 예. 외국에 알리는 일까지 만들어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게 됩니다. 참 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응원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이 아리랑이 단순히 과거의 노래에서 끝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노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1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에 아리랑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 그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유효한 단서다. 예. 이것을
실행하자. 그래서 남북한 간에 북한이 아니면 또는 남한이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서 함께 모여서 아리랑 정신을 어떻게 통일에 활용할 것인가. 예. 이런 학술적인 세미나를 갖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남북 간의 다른 이름으로 간 유네스코. 예. 이것을 그냥 아리랑으로 합쳐서 가자. 남북한 떨어져 있는 것을 통일해 가자.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동상생이라는 아리랑 정신을 예. 어떻게 애국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말하자면은 그 아리랑의 기본 핵심 정서는 순환과 극복이거든요. 예. 순환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 이것이 아리랑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인데 예. 이것을 너희들화해라. 너희들도 순환과 고난이 있을 때는 예.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염원을 담은 그 어떤 뭐 기도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도 작용할 것이니 아리랑을 불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하는 활동을 보고 아리랑을 그들이 자기들화할 것인가. 예.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뭐 심리학까지 동원해서 K컬처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세계화할 것인가. 이것을 노력해서 실천, 말이 아니라 노래 하나 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예. 내년부터는 발로 뛰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뭐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제 고난이 없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뭐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과제일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아리랑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또 어떤 인종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노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느껴지고요. 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분으로서 꼭 그 시청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쉬운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공기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먼지를 많이 일으키면은 예, 화를 내듯이 예, 아리랑도 흔하다고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어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외국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리랑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사장님 말씀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